성인 학습 이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드라고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안드라고지의 핵심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을즈의 안드라고지 모델은 성인 학습이 아동 학습과 다른 6가지 핵심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특성들을 적용한 사례가 좋은 예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교재에는 5가지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6가지 추가된 게 하나 있죠. 배울 필요성,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자기 개념. 성인은 자기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전제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A와입니다. 직장인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일반적인 강의 대신에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학습 동기가 높아집니다. 이런 것이 안드라고지 원리죠. 둘째는 경험입니다. 성인은 풍부한 경험을 학습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A와 신입 직원 교육할 때 선배들이 자신의 실제 성공 업무와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해결책을 찾게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습 준비도입니다. 성인은 사회적 역할이나 발달 과제와 관련이 있을 때 배울 준비가 됩니다. A와입니다. 곧 승진 앞둔 직원이 리더십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육이 자신의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습니다. 이런 것이 학습 준비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지향성입니다. 성인은 문제 중심, 또 즉시 적용 가능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A와로는 현장에 발생한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교육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고 집중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습 동기입니다. 성인은 아동과 다르게 내적인 동기, 외부적인 동기보다는 자신의 자존감, 성취감 이런 거에 의해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월급 인상이나 외적 보상 이런 것보다도 학습을 통해 본인이 성장하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학습 환경입니다. 여섯 번째, 성인은 이것을 왜 배워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6가지 핵심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인 학습 이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실제 학습 상황이나 이 드라마틱한 변화에 담은 예화를 초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액션 러닝 사례, 성인 자기주도 학습, 평생 학습 동기부여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이 실제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이론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직장 내 교육 및 훈련. 이런 사례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액션 러닝이나 워크숍 사례는 성인 학습 이론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화입니다. 한 기업에서 낡은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은 사용하기 어렵겠죠. 처음에 거부감을 보였으나 관리자가 일방적인 교육 대신에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여 당면한 업무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또 서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시스템 사용에 대한 팁을 배우게 하자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안드라고지에서 경험의 활용, 문제 중심, 자기 주도성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성인 학습 이론을 잘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기술 습득과 자기 개발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학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적 동기와 자기 주도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늦깎이 창업가 또는 경력 전환에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은 자신의 기술 습득을 통해서 본인을 개발하고 내적 동기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술을 자발적으로 배우고 과거 직장 경험을 활용하여서
학습하며 이를 통해서 내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 이것이 안드라고지 성인학습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학이나 지역사회단체 아니면 특정 기관에서 진행되는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이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예화입니다. 은퇴 후에 대학원에서 진행한 학습자가 단순히 학점만 따기보다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열망으로 주제를 선택하고 실제 전문가로 토론에 참여하면서 지식을 생산하는 모습, 이것은 바로 자기주도 학습과 문제중심 학습의 좋은 예시입니다. 다음은 안드라고지 학습 이론의 안드라고지와 페다고지의 기본 전제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자의 개념은 페다고지는 의존적 단계입니다. 안드라고지는 자기 주도성의 증대입니다. 경험의 역할은 페다고지에서는 학습 자원으로 그다지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학습인 안드라고지에서는 학습자가 지닌 경험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있어서도 풍부한 학습 자원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학습 준비도는 페다고지는 생물학적 발달 단계 및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겁니다. 안드라고지는 생애 주기에 의한 발달 과제 및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학습 준비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학습의 경향성은 페다고지는 미래를 위한 준비, 교과 중심이라고 한다면 안드라고지는 즉시 자기 현재 문제에서 활용하고 자기 직업과 관련된 문제 중심에 의한 거라는 것이 경향성입니다. 학습 동기는 외재적 동기, 안드라고지는 내재적 자존감, 이런 것이 동기라고 특징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드라고지와 페다고지의 원리를 비교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다고지는 교수 학습 운영에서 학습자의 이해 또는 관심이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닌 강제 출석을 전제로 합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이런 거죠. 학교, 수업, 이런 것입니다. 아동이라는 개념은 성인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미성숙하고 의존적인 존재다, 이런 인식입니다. 교수자는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교수자의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전달학습입니다. 아동의 삶에 대한 경험은 학습 과정에서 가치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페다고지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안드라고지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학습이 이루어지며 학습자는 자신의 욕구 또는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성인이라는 개념은 스스로 자기 지도가 가능한 성숙하고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 및 교수자와 상호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성인의 삶에 대한 경험은 다양하므로 이러한 경험이 학습 과정에 공헌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안드라고지입니다. 또한 페다고지에서는 교수자가 축적한 경험, 지식이 매우 중요하며 학습 제1의 자원으로 봅니다. 하지만 안드라고지에서는 학습자들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은 상호작용, 즉 교수자처럼 학습에서 가치 있는 자원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페다고지에서는 교수자는 학습 과정과 내용을 결정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안드라고지에서는 학습자가 내용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개개인의 요구와 관심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페다고지는 교육은 장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며 학습자는 미래에 어떤 것을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드라고지에서는 교육은 학습자의 현재 상황과 관련된 무슨 문제 해결, 즉시 해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페다고지에서는 교수자가 지닌 최우선 임무를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통제하는 데 있다면 안드라고지는 학습 과정을 지도하는 데 있습니다. 또 페다고지에서는 학습자가 교재에 느끼는 감정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학습의 효과성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안드라고지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인 감정이 학습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소고, 학습 과정과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페다고지는 학습자가 자신이 배운 과거 학습이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면, 안드라고지는 이 학습 과정이 갖고 있는 가치를 꾸준히 평가하고 향후 학습에 자신의 요구가 얼마만큼 충족될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현재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 수업 내용들이 과연 안드라고지에 적합한가 하는 또 의구심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토론 수업, 상호 존중, 상호 협력, 또 현재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수업할 때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다음은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의 학습 단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페다고지는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경쟁적인 분위기고, 교사가 개입하고 교사가 진단하고, 목표도 교사가 정하고, 설계도 교과 내용에 따르고, 활동은 전달하는 데 있고,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평가도 교사가 하고. 안드라고지 성인학습은 분위기는 상호 존중적이고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상호 개입하고 상호 진단하고 상호 대화하고, 준비성과 문제 단원의 개통성이 있고, 경험주의적 기술,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서로 소통하고 상호 재진단하고 상호 축적하고, 이런 과정이 학습 단계에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가지 성인 학습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라고지의 학습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는 학습 분위기 형성 단계,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분위기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학습에 대한 상호 개입화의 구조 단계, 서로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죠. 셋째, 학습 요구의 진단 단계, 마찬가지로 상호 학습 요구가 잘 되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학습 목표의 공식화 단계. 다섯째, 학습 활동의 패턴 설계 단계. 여섯째, 학습 계획안을 작성과 학습 활동 시행 단계. 일곱째, 학습 결과의 평가 및 요구 재진단 단계. 이처럼 7가지 단계를 거쳐서 학습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학습 분위기 형성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모든 단계에서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 협력, 상호 작용이 들어간다. 이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 학습 이론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이론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요구를 진단하여서 이를 토대로 학습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 자원과 내용 및 방법을 선정하여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학습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서 MLST 학습 전략 검사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실행해 보면 반드시 나와 있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대부분 검사를 해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높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그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한다는 거죠. 이 학습 여러 경험에 따르면 자기 주도 학습이 높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업을 받는 그 학원 수업보다는 스스로 학습하고 EBS라든지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부분 의견입니다. 이처럼 자기주도 학습이 높은 사람들, 특히 성인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누구한테 지시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노을즈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을즈도 자기주도 학습을 개인 학습자가 타인의 저력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 여부를 진단하고 목표도 설정하고 또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여서 성취하는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이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글리 엘미노의 자기주도성의 8가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성은 학습 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율적 학습자로서의 자아 개념, 학습의 주도성 및 독립성, 학습에 대한 열정, 책임감, 창의성, 미래 지향성, 학습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것들이 자기 주도성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개방성은 지식에 대한 탐구, 학습에 대한 관심 이런 겁니다. 학습자로 자아 개념은 학습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식, 주도성 및 독립성은 자발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열정은 학문에 대한 태도, 책임감은 수행하려는 적극적으로 책임지려는 성향, 창의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에 접근하는 것, 미래 지향성은 어려운 상황을 도전으로 대처하는 능력, 또한 미래에 대한 자아 개념 이런 것입니다. 학습 문제 해결 능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능력, 경험이 뒷받침되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문제 해결 능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이 성인학습 이론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의 모형은 선형적, 상호작용적 교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선형적 모형은 타프와 노울즈에 제안된 자기주도 학습 이론으로, 타프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학습 경험을 계획하고 요구를 진단하며 자원을 찾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주도권을 갖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게리슨의 상호작용 모형은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계획적이거나 선형적이지 않다는 과정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주변 환경에서 발견하는 학습 기회, 또 특성, 인지 과정, 맥락 같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서 유연하게 형성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수 모형은 교수자가,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프로그램 설계와 실천 활동에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 표로, 교재에 나와 있는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 5-7을 살펴보면 그로우의 단계적 자기주도 학습 모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 의존적인 학습자. 자기 주도성이 낮은 학습자는 교수자 역할이 권위있게 코칭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 있는 학습자 2단계, 자기 주도성이 적지만 자신감도 좀 있고 학습 주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교수자 역할은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강의, 훈련, 교수자 중심 토론 이런 것입니다. 3단계 참여적인 학습자. 자기 주도성이 중간 정도 되고 학습 영역을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도 있다고 스스로 간주하는 학습자입니다. 이럴 때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자가 촉진하는 참여식 토론, 이런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학 강의에서, 대학원 강의에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뭘까요? 이게 이 과정이 되기까지 이게 사실 그 집단 상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시간적인 제약이 조금 자유로워야 됩니다. 1시간에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단계 자기 주도적 학습자. 자기 주도성이 높은 학습자,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어 보이는 학습자, 이럴 때는 상담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논문, 자원 활용, 독자적 학습, 이런 것이 학습 방법입니다. 거의 대학원 과정에서나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주요 학습 모형을 그로우는 4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습자들은 어떤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단계, 3단계, 4단계, 어느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휘타고지의 학습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안드라고지를 확장한 이론으로 휘타고지, 그리스어로 셀프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뭐 이런 거죠. 학습자의 스스로 학습을 강조하고 자기 결정적 학습 경험을 설계할 때 학습자가 규정한 학습 계약, 유연한 교육 과정, 학습자의 주도적 질문, 유연하고 협의된 평가의 설계 원리를 강조합니다. 휘타고지 학습은 학습에 대한 자기 결정권자로서 학습자 역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학습자 역할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휘타고지는 학습자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학습자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무엇을, 이거를 학습의 본질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휘타고지의 학습 정향성은 의존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학습 경로를 결정하고 주도하는 자기 결정 학습, 이런 관점을 가집니다. 또한 휘타고지 학습 정향성은 학습자가 접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이 환경의 복잡성을 이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매체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서 탐색하고 결정하는 접속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휘타고지 학습 이론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적인 학습 이론입니다. 성인 학습자의 학습 특성은 페다고지 원리와 안드라고지 원리로 그 현상을 포괄해 설명할 수 없고 점차 다원화되고 또 여러가지 새로운 학습 원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하주와 캐니언, 휘타고지 학습 원리를 제안하였으며 린디, 아온시, 가넷, 오베른, 이런 사람들은 페다고지, 안드라고지, 휘타고지, 이런 학습 간의 특성에 대해서 밝혀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즉,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원리를 통합하여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자율성이 낮고 교수자의 통제성이 높은 학습을 선호하는 성인 학습자들은 페다고지 학습 성향을 나타내는 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기 스스로 막 하기 어려운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성인 학습은 안드라고지를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또 그냥 듣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교수자가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반면 자율성이 높고 교수자가 통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학습자들은 휘타고지 학습 정향성을 나타내는 점이 있다. 이런 것이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습자가 성숙하고 자율성이 필요한 사람은 휘타고지를 실현하려고 하고, 학습자가 자율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페다고지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교수자가 통제와 직접 평가까지 해주는 교육과정이 필요하지만 휘타고지가 높은 수준, 학습자가 성숙한 수준일 경우에는 교수자의 통제와 교육과정 구성에서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통합적 관점의 오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합적 학습 이론입니다. 이 린디는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 그리고 하주와 캐니언에 의해 개념화된 휘타고지 학습 원리를 자아 개념, 학습 자원, 학습 목적, 방식, 동기와 교수자 역할로 구분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아온시는 지식 정보사회 맥락에서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 휘타고지, 이 세 가지 학습 원리를 삼합적으로 접근으로 정의하였으며 통제성, 콘텐츠, 학습 과정, 방식, 동기와 학습자의 기대, 초점, 목표, 이런 학습 주체의 증거로 분석하였습니다. 가넷과 오베르는 이러한 지식 맥락에 맞춰서 페다고지, 안드라고지, 휘타고지 학습에 원리한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학습 이론들을 다뤘다는 이야기입니다.